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텐 예민수입니다. 네, 뭐 다들 시장 참여자들이 징그럽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가가 또 밀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 투자를 하신 분이나 전문가나 우리 한국 시장이나 월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너무하다,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가는 계속해서 오늘도 2,600이 깨지는 그런 흐름까지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질문을 요때 이제 연휴 전에 주식을 팔고 가느냐, 가져가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또 해볼게요. 장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긴 연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긴 연휴라도 5일인데 거래일은 3일이거든요. 3거래일은 사실은 긴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시장 위험이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를 보는 걸 좋은 것 같아요. 3일 동안 내가 불안해. 그러면 팔고요 한 절반 정도는 털어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3일 보고 산 건 아닌데 3일이 아니라 3개월 정도 안 하는 이 기업을 좋게 본다. 한 1개월 정도면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위험도 그렇지만 내가 보유한 기업을 보고 주식을 가져갈지 혹은 이제 팔지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이고요. 오늘 또 김영렬 센터장이 잠시 후에 오시니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수 한번 확인하고요. 코스피가 2,600밑으로 간다. 20포인트 하락이고요. 코스닥 역시 1.4% 836. 뭐 지금은 뭐 그야말로 흘러내리는 국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정신 차리고요. 또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감 10 첫 코너 잠금 해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시장이 뒤숭숭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는 우리는 어디서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되게 됩니다. 자, 어쩔 수 없는 시장 환경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밝은 그런 종목들과 산업을 발굴해내야 되니까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명사수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죠.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하 과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몇 가지 기업들의 움직임부터 살펴볼게요. 아마 눈에 띄는 많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당연히 눈에 띄고요. 이와 더불어서 LG화학의 움직임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상장 직후에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청약받으셨던 분들께서는 여전히 수익권이실 테니까 뭐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도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런 가운데 LG화학의 경우에는 좀 상승 탄력을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2.9%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LG이노텍인데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이 마감된 직후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상황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아이폰도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아이폰 시장 점유율이 다시 1위를 기록했는데 중국 기업들 다 탈환하고 이 1위 자리를 차지했던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LG이노텍은 4.23% 현재 반등하면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휴마시스인데요. 요즘에 뭐 진단키트 관련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집에서 집 앞에 있는 약국에서 진단키트를 샀는데 자, 이런 관심들이 시장에도 직접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휴마시스는 현재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고요. 자, SK하이닉스는 사실 뭐 직원들이 성과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뉴스가 훨씬 더 뜨거웠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기업이 돈을 잘 벌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죠. 여기다 배당 확대 뉴스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셀리드입니다. 자, 셀리드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예방 백신의 임상 시험 계획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장 초반에 뭐 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개장과 동시에 급등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 좀 줄여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 눈에 띄는 특징주들 몇 가지 살펴봤었는데 자, 이제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설 연휴 이후에 2월 시장이 펼쳐지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곳에 집중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시죠. 유영하 과장께서 우리가 좀 지금 집중을 해봐야 되는 산업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그 2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난 1월 5일부터
마이 데이터라는 서비스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실적은 1분기부터 활발하게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미리 설 연휴를 이용해서 좀 공부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에는 산업 성장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기업에 대한 주가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작년도에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마이데이터 관련주 수혜주 1등으로 뽑히고 있는 쿠콘의 1년의 주가 추이인데요. 이 상장 이후에 관련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에 주가는 뭐 한 5만 원에서 8만 4천 원까지 급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올 1월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쿠콘의 주가도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먼저 마이데이터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금융사를 이제 이용하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할 경우에 이제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그러한 좀 편의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금융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맞춤형 상품도 추천을 하고 할 수 있고 또 마케팅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고객에 대해서 오직 API 방식으로만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부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앞서 이제 제가 마이데이터의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던 쿠콘의 경우에는 이 API 방식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해주고요. 거기다가 데이터를 이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 마이데이터 산업 자체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융사들이 활발하게 도입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뭐 금융 이외의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쿠콘의 경우에는 이 회사 매출 구조를 보시면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에 수도꼭지를 설치를 해주고 받는 비용을 도입비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는 비용. 그러면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할 때 도입비 한번 이제 매출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매출이 발생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쿠콘의 경우에는 이 수도꼭지를 설치해주고 나서도 이 물을 또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물을 사용하는 물세도 받는 데이터가 오갔을 때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할 때도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과 수익성이 이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좀 안정적으로 상승이 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인 포인트 하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인가를 받지 못한 금융사들도 좀 있습니다. 뭐 BNK 금융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이제 받지를 못했는데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도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매출로 잡힐 수가 있다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피어 같은 것을 보면 2020년 당시에 뭐 미국의 플레이드가 비자 쪽으로 인수를 이제 뭐 딜을 진행을 할 때 인수 제시 가격이 뭐 한 53억 달러 그 수준의 평가가 됐었고 그 다음에 비자가 또 2021년에 인수한 유럽의 핀테크 기업 띵크의 그 딜 규모는 한 18억 유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떤 데이터 사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확장성 그런 해외 기업들과의 사업 규모 차이 이런 사항을 다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이제 쿠콘의 시총이 한 5천억 초반 수준인데요.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다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2월에 혹시 시장이 좀 반등을 긍정적으로 할 때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핀테크 기업들이 네. 기존에 있는 금융 고객들의 금융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실 금융 상품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핀테크 기업들은 대체로 본인들이 이제 금융 상품을 제공할 때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때 대부분 광고 수익을 얻는 게 대부분의 네, 사업 네. 모델이었었고 근데 쿠콘이라고 하는 기업은 좀 다른 건가 보네요. 본인들이 직접 저희 데이터를 제공하고 네, 수집해서 고객사로 제공을 하는데 요 간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예, 양사에서 다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기서 수수료까지 네.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쿠콘도 좀 떨어졌던 것 맞습니다. 같고 네. 이런 상태에서 쿠콘은 2월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월 설 연휴 이후에
시장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산업과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을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해제, 잠금 해제, 종목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업이 바로 해성 DS인데 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의 그 수혜는 계속된다라는 분석이에요. 네. 자, 첫 번째 포인트 뭘로 잡아볼까요? 일단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해서 쇼티지인 상황에 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4분기 실적들 기업 발표 지금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실적들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해성 DS는 4분기 실적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작년에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결국에 이렇게 좀 금리가 상승되고 어려운 시기에는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쪽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현재 차량용 반도체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호황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증설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라고 문의를 많이 하세요. 네네. 지속적으로 연 10%대의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이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올해도 쇼티지는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런 상황이 차량용 반도체에만 벌어지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반 반도체랑 차량용 반도체랑 좀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려 갖고 왔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에 비해서 안정성이나 내구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재고를 보유해 놔야 되는 기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필요 수명이 한 15년 이상 돼야 되는 상황이고 온도나 습도 조건도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부분들, 그다음에 허용 불량률이 0%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완벽한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용 반도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기간이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이기 때문에 이 산업으로의 자체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요. 신규 공급 업체가 진입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MCU나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 인피니언이나 르네사스, NXP 이런 기업들이 이 시장을 좀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회사들로 신규 진입이 어렵다면 이 회사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그 기업이 바로 해성 DS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성 DS는 반도체 패키지용 리드 프레임, 그다음에 기판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이 리드 프레임이 좀 말이 어렵죠.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의 정기적 이 특성을 연결을 해서 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해성 DS의 주요 고객사는 NXP나 인피니언, ST 마이크로 같은 회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이 그다음에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글로벌 30여 개 고객사를 이미 탄탄하게 확보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수요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현재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레벨이 최근에 차 타보시면 상당히 좀 간섭도 많이 하고 관여를 많이 해준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율주행 레벨이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레벨 2 정도가 자율주행 레벨 2 정도가 자율주행 차가 보급이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자율주행 레벨 3까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탑재량이 기존 내연기관차에 한 300여 개가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이 7배 정도 증가한 한 2천여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미리 감안을 한다면 현재의 긍정적인 업황,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업황을 반영을 해서 현재 EPS 추정치도 꾸준하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이 회사는 리드프레임 매출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4분기에는 사실 차량용 부품 부족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1분기에도 이 실적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성 D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펀더멘털과 관련된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거의 다 납득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목표가는 해성 DS 62,000원 수준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DS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농심인데요. 실적 더하기 해외 성장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농심의 8월에 이 라면 값이 높아졌어요. 저는 아직 뭐 라면 먹긴 먹었는데 어제도 먹었거든요. 가격 높아졌는지 몰랐어요. 미리 그러셨군요. 사놔서. 예, 맞습니다. 작년 8월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견디다 못해서 8월에 그 오뚜기, 삼양식품, 농심 3사가 각각 8월에 라면 가격을 상승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이 주가를 제가 일단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위에 파란 선이 농심의 주가인데요. 작년 한 해에 이제 그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작년에는 그 상반기에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6월을 고점으로 해서 하반기 쪽에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이제 실적 우려로 이어지면서 주가는 상당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곡물 가격 상승이 라면 가격 상승의 명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국내 라면 가격 업체들도 지난 8월부터 판매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가격 상승을 반영하게 될 올해는 라면주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점유율을 독보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1위 기업인 농심을 보셔야 되는데 상당히 실적 반전이 기대가 되고 이런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라면을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4분기부터는 아마 이 실적 반영, 가격 인상 효과가 실적 반영에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더불어 작년 4분기에는 전년도 기조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큰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하나의 긍정 포인트는 국내 라면 시장에서 올해부터는 농심의 점유율이 높았지만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작년 8월에 이제 라면 분야에서 저가 전략을 고수했던 오뚜기가 가격 인상을 상당히 높게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는 올해는 이제 브랜드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농심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더 좀 견고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농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짜파구리로 되게 유명한데요. 네. 강한 브랜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988년에 시장 점유율을 이미 50%를 유지를 하고 있는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55% 이상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긍정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가요. 네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번 전체 화면 빈치해 주세요. 미국에서도 통한다. 네. 사실 농심이 얼마나 미국에서 통하고 있는지 저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정도일까요? 네, 좀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농심 하면 대표적인 라면이 신라면이고 네. 신라면 하면 맵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이 신라면에 대해서 호응도가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면,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 해외 시장 성장에 그 미국 시장 성장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미국에서 농심라면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심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유통망을 상당히 이제 확충을 해놨고요. 거기다 제품 차별화를 진행을 했고, 올해 1분기부터는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그대로 이제 실적 매출 증가 모멘텀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의 라면 시장을 보시면 그 편의 간편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성장을 해왔는데, 과거의 라면이 뭐 그냥 좀 주요 소비층이 뭐 간편하게 식사를 하고 싶으신 뭐 어떤 직장인이나 뭐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수요층이 메인스트림 쪽으로, 그러니까 백인분들도 이 한 끼 식사로 라면을 하실 정도로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특히나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의 컨텐츠들이 글로벌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뭐 기생충이나 BTS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 등에서 이런 라면을 먹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서 간접 마케팅 효과가 높아진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보시겠지만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과거 음식료를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음식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과거에 음식료 업종의 대세 상승의 경우에는 이제 곡물 가격, 농산물 가격이 급등이
급등했다가 이게 진정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한 번 올린 음식료 가격은 잘 다시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격 정가를 완료를 시킨 상황에서 이 곡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마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농심의 절대적 밸류를 본다면 뭐 완전히 쌉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이제 가격 인상의 효과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한 해고 또 해외 시장의 성장성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고려점을 봤을 때 좀 견고한 점유율 지위에 프리미엄을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농심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목표가는 35만 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잠겨 있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잠금 해제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식 명사수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